사고 당시에 엑셀을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빨리 달린 건 엑셀을 밟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재작년 겨울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은 도연이 할머니 기억하십니까? 할머니는 무혐의로 물론 결론이 났습니다만 아직 사고 원인이 뭔지, 이게 급발진 때문인지 운전 미숙 때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고 현장에서 재현 실험을 했고 그동안 조사 결과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12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어린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할머니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진상규명에 적극 나선 겁니다. 자, 일단 어떤 실험을 진행한 겁니까? 네, 지난달 19일에 사고 현장 도로에서요, 사고 상황을 재현하는 재현 실험이 진행이 된 겁니다. 유족 측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약 7억 6천만 원의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도현 군의 할머니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고, 그리고 사고는 이 차량 결함이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서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서 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진행이 됐습니다. 사고 차량과 동일한 연식에 또 동일한 모델 차량에 제조사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서 진행이 된 실험이었습니다. 자, 실험 결과는 반전 그 자체였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이번 실험 결과를 두고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의 증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수가 분석한 데이터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페달 오조작이 아니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럼 페달 오조작이 아니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연이 할머니가 페달 오조작을 한 거는 아니다. 페달 오조작을 안 했으면 그럼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자, 페달 오조작, 그러니까 조작 미숙이 운전 조작 미숙이 아니다. 사고 당시 할머니가 엑셀을 밟은 게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엑셀을 밟았으면 나올 수 있는 변화가 도저히 아니다라는 것이 이 실험 결과의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에서 분석하기로는 이 사고 당시 기록 장치인 EDR 기록을 근거로 이 사고 당시에 스로틀 밸브가 100% 열려서 할머니가 99%의 확률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고, 특히 사고 직전 마지막 5초 동안은 이른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 풀악셀 상태였다는 기록이 나왔다는 걸 근거로 해서 할머니가 그때 당시에 차량을 잘못 조작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실험을 해봤더니 그렇다면 풀악셀을 밟았을 때의 변화 내용이 국가수에서 분석한 기록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을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풀악셀을 밟았다는 걸 가정하고 실험을 해봤는데 차량에 기록된 이 수치가요, 가속 페달을 최대치로 밟았을 때의 어떤 가속 시간이라든가 변화 폭이라든가 이 주행 데이터가 현저히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 이번 실험의 결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수는 시속 40km에서 116km까지 가속하는 데 24초가 가량 걸렸다 이렇게 분석을 했지만, 재현 실험을 해봤더니 44km 시속에서 120km까지 18초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풀악셀로 밟았을 때 가속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는 것이고, 주행 데이터 자체도 이 RPM,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분당 회전수, 엔진 회전수가 빨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국가수가 분석을 했을 때는 6,200에서 6,400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변화폭이 200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이번 실험에서는 3,000에서 무려 6,000으로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급가속을 그렇게 세게 하게 된다고 하면 RPM이 현저히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맞는 부분이잖아요. 웅하잖아요, 차가.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수의 분석 결과가 이 엑셀을 최대치로 밟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재현 실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고 당시 할머니가 밟은 게 엑셀이 아니라면 급하게 무엇을 밟은 걸까요? 실험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서에서 제시한 EDR, 즉 사고 기록 장치가 실제 할머니가 운전할 때와 상태가 틀리다는 것을 입증을 한 겁니다. EDR에서 데이터 자체는 이 변속 패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들도 전혀 맞지가 않아서 EDR에 나온 기록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됐고요. 자, EDR이 안 맞는다.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EDR이 자동차의 사고 기록 장치인데 그 기록 장치에 따르면 그날 사고 직전에 할머니가 풀 악셀을 밟았다고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재현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똑같은 조건에서 악셀을 풀로 밟았더니 차량이 130km까지 속도가 올라가더라. 저 실험 영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사고 당시에는 116km 정도밖에 속도가 안 올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플렉사를 직접 밟았으면 예. 130km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실제 사고에는 속도가 그것보다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 장치에는 설사 풀 악셀을 밟았다고 돼 있다 하더라도 할머니가 그 당시 실제로 밟았던 것은 그 악셀 페달이 아니었다. 악셀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았다. 라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겁니다. 브레이크를 할머니가 당시 아주 힘껏 필사적으로 밟았기 때문에 그런 속도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물론 이건 또 이제 유족 측이 실시한 실험 결과라는 점,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회사 측의 잘못이다. 이게 뭐 바로 어떤 그 급발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리죠. 아마도 이런 실험 결과를 가장 기다렸던 사람은 할머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그리고 사고 직후에도 이 할머니는 어린 손자의 상태부터 먼저 챙겼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결과를 들어야 했었습니다. 브레이크는 밟았던 게 기억이 나? 많이 밟았었던 게 기억이 나요? 아니면 어땠어? 처음에는 브레이크를 이제 밟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만 안 부딪힌다고 막 일부러 부딪혔는데 살짝 부딪혔던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서부터 뭐가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생각만 하면 막 안에 태연이 너무 건강했잖아. 건강했는데 그날 하늘나라가 나도 많이 힘들지만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엄마 잘못이 아니니까. 엄마 잘못이 아니고 차에 문제가 있어서 작동이 안 돼서 그랬던 거지. 자,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 아들은요, 할머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게 형사적으로는 할머니도 무죄를 받았어요. 그거는 이제 형사적인 무죄고 죄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운전 잘못은 운전자의 조작 실수가 되는 것도 이게 할머니로서는 정말 얼마나 부담스럽고 가슴이 미어지는 일입니까? 그게 할머니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찾기 위해서 아들이 나선 건데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급발진 사고가 나면 이게 급발진인지 아닌지를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 그게 운전하는 사람이라고요? 예, 지금 좀 그렇습니다. 이 두 차례 그 재현 실험과 그 법원 감정이 든 비용이 무려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비용은 사실 그 모두 유족 측이 이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그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그 법에 따르면 급발진 사고가 의심 사고가 나게 되면 이 소비자가 원인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가족들은 뭐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간에 이 도연이 할머니가 책임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밝히고 싶었던 그런 좀 심정인 것 같습니다. 뭐 사건 이후에 한 방송을 통해서 도연이 아버지는 이 어머니께서 외출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은 하셨지만 외출을 거의 못하고 계신다. 또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한다든지 또 계속 사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가슴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예. 유족 측은 이번 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인 유가족인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감정과 검증을 저희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인 저희가 할 수뿐이 없었던 이유는 현행법상 입증 책임이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뿐이 없었던 이유이고, 앞으로 도연이법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말 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울분이 터지는 이 상황들을 계속해서 맞닥뜨려야 될 수뿐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건 재판 과정의 일부라는 점,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재판 과정에 진행된 실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가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에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가 없어요. 자, 이번에 만약에 실험까지 했는데 그게 인정이 되면 첫 사례가 될 것 같은데 그 가능성, 물론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렇게 처음으로 실험이 주행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실험이 진행이 되면서 소비자가 입증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소비자, 그러니까 도연이 가족 측, 유가족 측 주장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가 아닌 민사 재판에서 이게 제조사의 책임으로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행 제조물 책임법 하에서 입증 책임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정상적으로 조작을 하는 상태에서 차량 자체의 결함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까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사용을 입증하는 것부터가 소비자한테는 난관입니다. 왜냐하면 EDR 장치에는 내가 브레이크가 아니라 풀악셀을 밟았다고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주행 상태가 아니었다는 기록이 남게 되는 거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번에 또 하나 진행된 실험이 뭐냐면 긴급 자동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했는가, 이 실험도 같이 진행이 됐는데 이거는 차량에 결함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속도 이상이 됐을 때 이 급가속을 하게 되면 차량 긴급 제동 장치가 작동을 하면서 사고 직전에 멈추는 제동 장치가 달려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어허. 이 차량에는 7번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AEB 장치라고 하는 제동 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것이 도연인의 가족 측 주장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작동을 해야 되는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함이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사감정의 영역이라고 하면 법원이 채택하는 것은 재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판 결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